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. 오늘은 우리 박정호 원장님과 함께 무릎 인공관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무릎 인공관절이 과연 어떤 수술인지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어떤 수술입니까? 그 무릎 인공관절이라고 하면요, 예, 무릎에서 제일 사실 이제 체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구조물이 여기 있는 이제 연골이랑 연골판인데, 이 연골판이 뭐 닳게 되면서 연골이 이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이거를 금속으로 치환하는 수술입니다. 보통 이제 우리 관퇴행성 관절염 1기, 2기, 3기, 4기라고 하잖아요. 그 중에서 보통 4기 때 하는데 3기 때도 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고령일 때는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보통 보면은 그 인공관절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좀 다르죠. 여기는 연골 자체를 금속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중간에 있는 연골판 자체를 폴리에틸렌 수지라는 간단한 이제 구조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통증을 좀 없애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또 환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과거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과거에는 또 수명이 짧아서 이게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었고 했는데, 요즘에는 또 기구나 재질의 발달로 수명이 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요즘은 과학기술이 되게 발전하고 그게 의료에 접목되다 보니까 옛날 처음에 초창기 때 썼던 인공관절 재질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.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인공관절 수명이 10년, 15년 막 이렇게 실제로도 그때 되면 이제 재수술, 그 재수술이라는 게 인공관절 했던 거를 다시 빼고 다시 끼워 넣는 그런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,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인공관절 하셨던 분도 보면 15년, 20년 지나서도 뭐 잘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,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사실 무조건 이제 딱 일반적으로 딱 수명이 그렇게 일정한 건 아니고요. 우리도 자동차도 보면 타이어 수명도 이제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듯이 이거를 인공관절 수술하고 난 뒤에 보통 우리가 많이 굽히거나 이렇게 많이 굽힌 수술 동작을 많이 하면 뒤쪽이 많이 닳게 됩니다. 그래서 금속 자체는 닳기 힘든데 중간에 있는 폴리에틸렌 수지 같은 게 많이 닳기 쉽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같은 걸 조정하게 되면은 수명을 좀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. 보통 한 20년 보시면 됩니다. 뭐 요즘에는 또 20년에서 25년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세 번째 질문으로서 인공관절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 그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. 그 인공관절은 주위에 할머니, 할아버지가 있으신 분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이 합니다.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우리가 뭐 4단계로 나뉘거든요. 1기, 2기, 3기, 4기 이게 정도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보통 엑스레이 가지고 판별을 하고요. 보통은 이제 4단계일 때 대부분 많이 합니다. 60세 이상이고 4단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그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적응증, 그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 거고요. 보통 3단계일 때도 보통 이제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통증이 심하고 뭐 약물 치료도 안 듣고 그런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젊었을 때 무릎을 다치고 나서 무릎에 사실 무릎 관절 자체를 다치면은 외상후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외상후에서 관절염 증상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양측성 말고 편측성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많이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아까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뼈가 하중이 너무 가서 기타 등등 이유로 골 괴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도 인공관절 하는 경우가 때문에 있습니다. 인공관절을 할 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 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적응증이라고 해서 인공관절을 해도 되는 상태를 얘기한 거고요. 그러면 내가 그 엑스레이 찍었더니 뭐 그 퇴행성 관절염이 4기다.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느냐? 그건 절대 아닙니다. 뭐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퇴행성 관절염 4기 이제 말기까지 왔는데도 통증이 없이 잘 견디고 있으신 분들은
그 인공관절 안 하고 약물 치료나 그걸로 버티셔도 됩니다. 아, 관절염이 심해도 예. 환자분들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불편감이 없으면 꼭 안 해도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예, 네.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이고요. 예. 그 다음 중요한 게 기능. 예, 네. 무릎이 잘 안 펴진다든지 잘 안 굽혀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이제 걷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 보통 그럴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퇴행성 관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병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은 이제 그 가능한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4기가 진행됐더라도 환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통증이 견딜만 하면은 그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약물 치료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아, 예. 예.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의 관절을 쓸 만큼 쓰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한다든가 네, 그런 맞습니다. 식으로 하는 예.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그렇죠.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무릎 관절을 가지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?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사실 예전에는 이 중요성이 좀 떨어졌던 건데 요즘 들어서 영양 공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. 또 이제 인공관절 하면은 활동량이 좀 줄어드시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체중이 많이 증가하십니다. 아, 이게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누른 힘이 세지니까 그렇죠. 요게 요 있는 폴리에틸렌 빨리 닳게 되거든요. 네. 상대적으로. 네. 그거 하나랑 그 서양이랑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서양은 이제 입식 생활이라서 이제 그렇죠. 의자 앉으니까 한 요 정도 각도로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양반대를 꼭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무릎거나.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요 뒤쪽이 많이 닳게 돼서 그 생활 습관이랑 체중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. 네. 체중 관리가 중요하네요.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네. 자기 무릎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체중을 잘 관리해야 된다. 맞습니다. 그게 예. 그것을 잘 생각해야 네, 되겠습니다. 저도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네. 사람에 따라서 뭐 키 차이도 있듯이 뼈의 크기의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인공관절을 할 때 그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? 아니면 인공관절을 그 기계 그 사이즈가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. 좋은 질문이십니다. 네. 이게 그 사람들 보시면은 이제 저 사람 골격이 크다, 저 사람 왜소하다 그렇게 느낌도 드시겠지만 실제로도 뼈 모양이나 뼈 크기 보면은 이제 네. 차이가 납니다. 네. 차이가 나서 인공관절 우리도 이제 뭐 체중이나 덩치에 따라서 옷을 사이즈 다르게 입지 않습니까? 아, 예. 그렇듯이 우리 인공관절도 이런 금속이 네. 요 사이즈에서 쭉 늘려가는 한 5개에서 10단계 정도 예. 사이즈별로 이제 제품마다 쭉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뼈 모양이 가능해 딱 알맞는 인공관절을 해서 딱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저희가 딱 맞는 옷을 입어야지 활동하기 편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게 딱 맞는 인공관절을 해서 가능한 무릎이 활동하기 편하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인공관절 수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예.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5번이라고 써 있거든. 넘버 5라고 써 있는데 이제 본인 뼈에 맞는 그 크기의 인공관절을 선택해야지 기능도 좋고 여러 가지 뭐 내구성이라든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. 그렇게 예, 보통 보면 이제 윗돌이 아랫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? 네. 위에는 우리 엑스라지 있는데 바지는 한 90 있는 사람도 있고, 네. 그래서 위에 사이즈 따로 밑에 사이즈 따로 있고, 그 중간에 여기 네. 그 폴리에틸렌 사이즈도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맞춤형으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예. 무릎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술적 그런 기술이랄까 테크닉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이건 조금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좀 힘든 전문적인 영역이긴 한데요.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네. 그 무릎 인공관절을 뭐 주로 하는 이제 무릎 의사들은 네. 사실 저희가 일반인들 보기에는 이걸 뼈를 자르고 네. 이제 이 금속을 넣으니까 이건 뼈 수술이다라고 네. 생각하시는데 그 저희 인공관절을 주로 하는 이 무릎 의사들은 요거는 네. 이제 인대 수술이라고 합니다. 아,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 보이시죠? 양쪽 옆에. 네. 모형에 이게 양쪽 옆에 이게 있는 게 뭐냐면 요 간격, 이렇게 흔들리는 간격을 맞추는 네. 게 이 인공관절 수술의 그 예술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인대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우리가 보통 관절염 다리가 요렇게 휘어지신 분들, 예를 네. 들어서 다리가 요렇게 휘어지시거나 그렇죠. 요렇게 이제 관절염이 시작되면 요렇게 휘어진 분들이 하는데 이거를 이 상태로 인공관절을 해버리면은 요런 상태로 해보면 요쪽만 닳게 됩니다. 그렇죠. 이쪽만 닳게 돼서 체중이 그쪽만 실리게 되니까. 인공관절 수명도 줄게 되고 그렇죠. 통증도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정렬을 딱 잘 맞추는 거. 일자로 딱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. 예, 좀 잘 맞추는. 그리고
그 인공관절 요 금속 재질물들이 요 뼈 사이즈에 안쪽으로 딱 맞게 들어가는 거. 들어가고. 요 사이즈가 안쪽 너무 이제 그 내축으로 딱 가거나 네. 해서 디디면서 이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이렇게 그런 것들 뭐 정렬이라든지 그렇죠. 그 인대 밸런스라든지 인대 밸런스도 이렇게 폈을 때 밸런스랑 구부렸을 때 밸런스랑 같이 맞아야 되죠. 맞습니다. 예, 예. 그래야지 인관절 수명이라든가 기능이 더 좋아지겠습니다. 예,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됩니다. 예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